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부터 오후 3시 반에 끝나던 원달러 거래 마감 시간이 10시간 넘게 늘어난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새벽 시간대 시장 환율보다 약 5% 더 비싼 환율을 적용해 사들였으나 이제 해외 주식 개인 투자자들은 새벽 2시까지 실시간 환율에 따라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외국 투자자의 국내 주식과 채권 거래 접근성이 커져 오는 9월 세계 국채 지수 WGBI 편입 기대감도 높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2,800선을 회복한 가운데 증권사들은 7월 증시 고점으로 2,900선을 제시했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실적 전망치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둔화하면서 본격적인 서머 랠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입니다. 유망 업종으로는 반도체, 음식료, 기계 등이 거론되는데 7월에는 이 4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 만큼 전문가들은 기업 실적에 더욱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난해 1조 3천억 원의 매출고를 올린 전 세계 1위 비만 치료제 삭센다의 국내 유통 담당 기업인 블루엠텍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노보노디스크의 삭센다 특허는 올해 만료가 되는데요. 블루엠텍은 노보노디스크뿐만 아니라 연내 삭센다 바이오시밀러 출시를 예정한 글로벌 제약사 노바티스를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마지막입니다. 6만 달러 선을 등락하며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던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6만 2천 달러를 회복했습니다. 새 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제 조정이 끝났다며 역사적으로 7월에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였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만 가상화폐 거래는 가격 상한 제한이 없는 만큼 투자에 큰 변동성이 따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드라 매매신호 정유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활짝 웃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그간 소외되어 있었던 2차 전지나 반도체주에 수급이 들어오는 긍정적인 모습 보여줬는데요. 또 한국 수출이 9개월 연속 상승을 했고 특히 반도체 관련 수출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좋은 소식도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런 소식들 중에서 우리는 또 투자 관점에서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지 오늘도 신드라 매매신호와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월요일은 이형석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6월의 급등주를 정말 많이 발굴하신 분이시죠. 급등주의 신 이형석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수 전문가입니다. 6월 하면 결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요. 45개의 VI와 3개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많은 분들이 6월 달은 조금 많이 힘들었다라고 하셨지만 이형석 전문가 방은 정말 좋은 그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러한 기운들을요, 7월 달에도 이어나갈 건데요. 자, 7월 달 시작 참 좋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바이오 쪽, 그리고 2차 전지를 대응하기 위해서 코덱스 150, 코스닥 150 레버리지까지 매수를 하면서 이 시장에 대한 대비를 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나도 좀 수익을 얻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결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6월의 수익률이 정말 좋으셨고 또 7월에 첫 거래일인 오늘도 또 기분 좋게 시작을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7월에 이형석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나도 수익
기차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이형서 전문가와 함께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형서 전문가님이 히든 종목으로 방송에서 가지고 오신 종목들 좋은 또 수익률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지난주에 가지고 오셨던 네. 사조 대림 같은 경우에는 30% 넘게 급등을 했어요. 네, 딱 한 4거래일 만에 30% 정도 상승하면서 시장에서의 주도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종목들 한번 체크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결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짝 웃고 있죠? 1주차에 8개, 그리고 2주차에 무려 17개 종목, 그리고 3주차에 10개, 4주차에 10개. 그러니까 지금 45개니까 20일로 치면은 한 2개는 한 기본적으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시장에 어떤 종목이 움직이는지, 그리고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지를 정확히 체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요 한 달 총 45개 상한가 3종목까지 했는데요. 뭐 카페24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우양도 있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말 시장을 벗어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외감이 없는 6월을 보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률 인증 같은 경우도 지금 보이는데 여기는 정책상 금액은 보여드릴 수 없어가지고 이 금액은 좀 지워지긴 했지만 정말 그 연봉 정도 여러분들이 가져가시지 않았나 싶네요. 자, 한번 지난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바로 6월 24일 딱 한 주 전에 말씀드렸던 사조 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많은 종목들을 선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종목이 뭐냐? 바로 눌림목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그 테두리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저는 여러분들 말씀드릴 때 거래량과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온 이후로 사실 이 초기에 잡기는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이렇게 거래량도 나오고 그리고 시세가 나온 다음에 이런 뭐라 그럴까요? 정말로 그 매수 타점에 대기해서 딱 잘 샀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보시면 매물 소화 그리고 상승. 근데 이게 지금 되게 짧아 보이지만 이게 무려 31.5%의 수익률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실 제가 말씀드렸죠. 1일, 11일, 25일, 21일 그래가지고 수출입 데이터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사실 수출입 데이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하지만 워낙 기대치가 컸기 때문에 오늘 좀 하락이 나왔는데 저는 이런 하락은 분명 매수의 기회를 보고 있다. 그 부분은 제가 뒷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오늘 우양 같은 경우는요. 물론 151.4%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 뭐 김밥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 우양 같은 경우가 한 15% 정도, 16%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사실 삼양식품이 거기에 오늘 음식료 섹터 내에서의 하락의 트리거 역할을 했죠. 라면의 전분기 대비 살짝 조금 상승률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상승을 했지만 상승률 자체가 약간 전달 대비해서 조금 줄었다라고 해가지고 오늘 강한 하락을 나왔는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지금은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사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비재의 사이클은 길기 때문에 단순히 한 달 정도의 어떤 데이터보다는 한 분기별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체크를 해야지 한 달별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빠졌다 그래서 강한 하락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양 같은 경우는 제가 제 타점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저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강했던 게 바로 DI입니다. DI가 한동안 계속해서 한 100%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가 이제 147%의 수익률. 자, 보시면요.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주마다 올 때마다 어땠습니까?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신고가 종목을 말씀드렸죠. 보시면 다 6월 13일, 27일, 19일, 14일, 26일 다 보시면 여러분들과 방송하기 전에 항상 주마다 거의 신고가 종목을 가지고 왔다. 그만큼
시장에서 원하는 종목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카페이사 같은 경우도 지금 6월 26일 날 여러 좋은 모습 보여주었는데 카페이사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더 길게 그리고 이 업사이드를 더 크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야 시장에서 이쪽 섹터를 좀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카페24에 대한 그 어떤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카페24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눌림목에서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DI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드린 이후에 자 보세요. 한 2달 정도 이상 계속해서 이런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항상 박스권을 유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저점을 깨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저점을 깨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거래량이 나온 이후로 바로 상승 그리고 눌림. 그리고 이런 눌림은 어디서 눌러줘야 되냐? 바로 요 윗단, 이 박스의 상단에서 만약에 그 하락이 멈춘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 부분이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DI 같은 경우는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하반기 갈수록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DI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해야 되고 물론 최근에 강한 고가기 때문에 좀 눌림이 보여준 그 지금 최근 타점이 여러분들한테는 좀 좋은 매수 타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리가캠 바이오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렸죠. 7월에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그 구간까지는 여러분들 바이오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야 된다. 왜냐?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는요. 바로 바이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반대로 말하면은 그동안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눌려있던 종목군들이 바로 바이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바로 이러한 바이오 쪽이 될 수 있는데요. 자,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이후로 강한 상승세 이후, 그 다음에 최근에 보시면 계속 요 구간들을 지금 찍고 반등 계속 찍고 반등하는 모습인데 최근에 상승했던 모습에서 요 앞전에 있는 매물대를 지금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너무 지겨워라고 하지만 이러한 종목들이 깔끔하게 여기서 매물이 소화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제가 제일 좋은 패턴이죠. 이런 형식의 커벤 핸들 패턴으로서 움직일 수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가켄 바이오도 신고가 영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인데요. 지금 보시면 알테오젠이 먼저 움직였죠. 그리고 나서 에이프릴 바이오 신고가 나왔죠. 그다음에 이제 리가켄 바이오 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리가켄 바이오 요즘 금리 인하가 기대되는 구간에서는 꼭 여러분들이 포트에는 있어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분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크리스마스 선물로 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보시면 이게 지금 뭐냐면요. 아프리카 TV입니다. 아프리카 TV인데 사실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면서 이제 금리나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의 어떤 내용들 잘 설명하면서 아프리카 TV에 대해 되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바로 한 2달 만에 신고가 그리고 여기서 매물 소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세력들 나간 게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수분요. 굉장히 강한 제가 이런 표현을 잘 쓰진 않는데 굉장히 매물 소화나 그리고 이 매집이 굉장히 프로답게 좀 깔끔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숲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1차적으로 14만 원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20만 원을 말씀드렸는데 이제부터는 20만 원을 향해서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숲 같은 경우 여러분들의 포트에는 꼭 들어가 있어야 할 종목들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히든 종목 포트 중에 숲도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의 포트에는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VT 같은 경우도요. 제가 이것도 2번이나 추천드렸습니다. 사실 이때가 13,000원대 추천드렸는데 이때 어떤 오해로 인해서 강한 하락이 나왔다가 이게 지금 어떤 오해로 루머로 인해서 나왔던 건데 사실 제가 이 종목을 첫 번째로 추천했을 때가 6,000원대였습니다. 6,000원대가 이때가 한 9월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4만 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5배 이상 뭐 5배 더 갔었죠. 그러면 그만큼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주식은 사실 단기의 영역도 있지만 저는 장기의 영역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장기로 움직이는 종목 내에서 단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에서 여러분들이 그 매매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성공률이 가장 높습니다. 왜냐? 이런 종목들은 우상향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종목군들에서는 여러분들이 단타가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자르고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자르고 하는 엇박자가 나올 수 있지만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 내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하더라도 사실 내가 매수한 구간이 조금은 하락을 하더라도 다시 우상향하면서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들로서 여러분들이 좀 포트를 구성하셔야지만 뭐 사실 최근에 단기 트레이딩의 그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우리나라 시장은 그냥 단기만 해야 되냐라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종목들을 조금만 더 시기열을 늘리면서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 혹은 스윙 투자로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왜 좋냐면 직장인들도 즉 내가 직업이 있는 분들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그러한 매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종목들,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을 알아보는 눈이 가장 먼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큐로스 같은 경우 사실 앞에 너무 그 수익 난 것들을 말씀드려서 사실 큐로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후로 최근에 좀 하락을 해서 한 7, 8% 마이너스긴 해요. 하지만 제가 이 종목을 왜 아직까지 끌고 왔냐면요. 이러한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종목을 끌고 왔습니다. 하지만 혈액암 같은 경우는 이러한 FDA, KFDA,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약청에서 하는 부분이 약간의 일정이 뒤로 몰려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좀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의 반등은 이제 바이오 섹터 내에서의 어떤 반등과 함께 기술적으로 반등하는 부분. 그래서 큐로셀도 앞에 있던 바이오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다시 요 좀 정배를 통해 가지고 배열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강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매수 구간으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6월의 자료를 6월 초부터 지금 저희 교육방에 들어오신 분들한테서는 제가 6월 자료를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탑 10의 종목을 보면요.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가 무려 21.51%를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하이비전 16%. 자,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40.26%인데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아직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데브시스터즈도 이제 상한가를 가면서 44.78%. 물론 하락은 했지만 지금 일별 금액이 다시 찍히고 하면서 다시 반등하고 있죠. 그리고 덕산 테코편은요 무려 88.55%. 그리고 코스닥 150 레버리지 같은 경우도 14.34%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에게 그냥 드리는 자료 내에서 이렇게 퀄리티가 있는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는 정말 저도 놀랍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 자료를 통해 가지고 매도와 근거로 따졌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큰 수익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7월 달 자료도 만들었습니다. 7월 자료는요. 자, 7월 자료도 한 5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보시면 여기에는 시장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의 분석 그리고 7월 달 또 탑 10 종목 또 들어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저희 QR코드 들어오시면 무료 신청만 해주시면 이 자료들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과 금요일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공개 방송까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거기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하신 것들 제가 다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리뷰를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의 성격처럼 정말 꼼꼼하게 하나하나 짚어주셨는데요. 일단 정말 2,000개가 넘는 종목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소외받지 않는 주도주를 골라내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또 전문가님을 믿고 함께 하시게 되면 수비나 또 카페24처럼 결국에는 수익 난다는 거 확인을 해 보셨습니다. 이렇게 단기, 장기 골고루 다 살펴주시는 이형서 전문가님이신데요. 이형서 전문가님의 노하우를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오전 8시 50분부터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전문가님의 노하우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입장해 주신 분들께는 6월의 자료집처럼 또 열심히 피와 땀이 서린 7월의 자료집도 주신다고 하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시황에 대해서도 짚어볼까 하는데요. 일단 오늘 소외됐던 그런 종목들이 다시 주목받는 모습이었고 증권가에서는 7월의 고점으로 2,900선까지 제시하기도 하던데 향후에 어떻게 보시나요? 네, 한번 이거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어쩌면 좀 당황스러웠던 하루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기존에 좋았던 종목들, 뭐 변압기나 그리고 뭐 화장품, 뭐 이런 종목들이 혹은 음식료까지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하락을 하면서 내가 뭔가 모르는 악재가 있는가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뭐 거의 뭐 내 포트에서 마이너스인 종목이 뭐 올라왔자 내 포트가 얼마 전 좋아질 거나 그런 종목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뭐 그렇게 반갑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황스러웠던 하루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수출주가 좀 조정을 보였습니다. 물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그 안에 깊이 들어가면 그래서 머리 아프고요. 그냥 수출주 조정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빠졌다. 그래서 조정이 왔지만 저는 이 조정은 어떤 매수의 어떤 기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수출주 같은 경우는 보여지는 어떤 실적이나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뭐 전혀 뭐 깨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뭐 삼양라면에서 시작한 라면의 숫자가 조금 빠졌다라고 해서 그러는데 사실 뭐 라면 조금 덜 먹을 수 있죠. 하지만 뭐 이제 뭐 다이어트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라면에 대한 수요가 뭐 줄어들 수도 있지만 뭐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된다라고 보면 저는 그러한 부분은 그냥 해프닝 쪽으로 끝나고 다시 저는 좀 회복할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수출주에 대한 조정은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하가 다가오면서 이제 헬스케어가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달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삼성전자의 실적이 이제 7월 4일인가요? 5일인가요? 그러면서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실적 시즌이 도래하는데 결국에는 실적 시즌이 도래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수출주로서 다시 부각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출주 조정은 매수의 기회로 보여진다. 그리고 오늘 뭐 아까 앵커분이 말씀드렸던 반도체 쪽 실적 되게 좋다라고 하는데 물론 삼성전자 실적도 더 좋아지겠죠. 반도체이기 때문에. 하지만 뭐 하이닉스도 거기서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 같고요. 하지만 반도체 쪽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이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눌려있던 반도체 섹터의 어떤 훈풍이 또 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하반기에 대한 전망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까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걸 포워드로 밸류에이션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네라고 해서 시장의 어떤 급격한 반등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살짝 좀 시간은 걸릴 수도 있겠으나 최근에 재건주에 대한 문의가 좀 어떤 뉴스나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같은 경우가 어떤 전쟁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면서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이런 재건주가 좀 올라올 수 있는 새로운 섹터로 좀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2년에서 한 3년 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재건주까지도 한번 염두에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하루였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ADR을 봤을 때 코스닥은 아직까지 75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제 바닥권을 돌아 나오는 모습,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83%이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권에 대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더 기대된다.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지수를 뭐 평가하기보다는요, 어떤 그 종목에 대한 부분이 가장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미국 나스닥이나 이런 쪽에서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사실 미국 나스닥 쪽도 보면요, 매그니피션트 7만 정말로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 그 외의 종목들은 신저가를 보이는 종목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봐야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종목에 대한 집중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전문가 저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더 좋은 성과 얻을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종목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지금 시점에서는 종목을 잘 선택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핫했던 테마 종목이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핫 테마는 2차 전지 테마였습니다. 국내 2차 전지 제조사들이 2030년 363조 원 규모의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분야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난방, 전력비 부담이 커지자 유럽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ESS 수요를 늘렸고 미국의 수주 확대까지 더해지며 2차 전지 기업의 외형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실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등 78개 배터리 기업 및 기관은 지난달 19일부터 사흘간 독일에서 개최된 배터리 산업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4에 참여해 한국 배터리 기술력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2차 전지 테마 중에서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LG 에너지 솔루션인데요. 오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6.28% 강세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는 에코프로머티입니다. 하락에서 벗어나 오늘 장에서는 6.93%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장의 핫 테마는 2차 전지 테마였습니다. 그럼 관련한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이전에 2차 전지의 대장주 역할을 아주 톡톡히 했었던 그런 종목인데 네. 향후에도 그런 모습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2차 전지, 많은 분들이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2차 전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한번 여기 최근에 뉴스의 어떤 헤드라인을 보면은 2차 전지의 분위기가 조금은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다시 비상하냐, 하반기 3천 가냐 이런 말도 나왔고요. 그리고 하반기 2차 전지 업황과 주가가 다르게 움직일 거다. 그리고 또 범정부 공급망 컨트롤 타워에서 반도체 2차 전지 지원 집중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2차 전지는요. 지금 이 구간에서는 이제 좀 매수의 그 비율로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 대선을 보고 나서 야 이거 신재생 에너지 2차 전지 이거 안 되겠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하지만 트럼프가 최근에 뉴스를 보면요. 일론 머스크를 백악관 고문으로 좀 영입하려고 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실 트럼프와 그다음에 앨런 머스크와의 어떤 그 관계는 이전에는 조금 굉장히 좋지가 않았잖아요. 뭐 서로 뭐 비난하기도 했었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앨런 머스크를 영입하면서 이민 정책이나 혹은 경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고문을 맡길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는 좀 그 부분이 우리가 생각했던 좀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신재생은 바이든 그리고 뭐 무거운 뭐 석유나 이런 그쪽 중공업 쪽은 뭐 트럼프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은 좀 서로 융합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는 이러한 리스크는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만약에 대선 이후로 봤을 때 지금에 대한 그런 정책이나 이런 거 부분들이 한 번에 뭐 청정벽계처럼 이게 바뀌어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정치나 경제는요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미국같이 어떤 그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국가 내에서는 이미 정해진 법률이나 이런 부분 정책들이 지금 세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뒤집기에는 좀 쉽지는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합종 연애하는 모습도 지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닐 수 있다라는 합리적인 어떤 의심을 해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지금 마냥 물론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주가를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가는요 6개월을 먼저 선행으로 저는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2, 3분기는 안 좋을 1, 2분기는 안 좋을 수 있어. 하지만 3, 4분기 내년에는 더 좋아질 거야라고 한다라고 하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오늘 반등이 이제 신호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너무나 바닥권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갑자기 V자 반등을 저도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부터 좀 여러분들이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을 한번 저가에서 조금씩 매수를 하는 게 어떤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실 하락 종목과 상승 종목이 비슷했지만 지수 자체가 오늘 올랐잖아요. 그거는 이제 2차 전지와 그리고 바이오 쪽이 상승했기 때문이거든요. 즉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로서 이제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에 대해서도 이제는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글로벌 셀 기업의 캐파 현황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보시면 SK온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이 상승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보시면 요 파나소닉 보이잖아요. 파나소닉은 그렇게 좀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나라 그 2차 전지 셀업체들의 반등이 좀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산업과 주가는 동행하지 않는다. 주가는 한 6개월 이상 선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업종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렇다 보면은 뭐가 생기냐? 쓰러지는 기업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은 그 쓰러지는 기업 대신에 살아남는 기업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바로 국내 업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가는 선행한다. 이미 악재는 사실 뭐 어떤 뭐 주식 종토방이나 뭐 이런 데서 가면은 뭐 2차 전지 뭐 어떤 좀 분노에 찬 그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그런 순간들이 대부분 바닥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900가구 그리고 코스닥이 1,000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2차 전지 업종의 반등이 동행이 돼야지만 지수도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어떤 반등, 즉 필수 불가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의 미국 매출 비중은 사실 5%밖에 되지가 않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또 모델 Y 쪽에 대부분 테슬라 쪽에 들어가고 있는데 최근에는 모델 3의 공급량은 늘렸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1분기 대비해서 2분기에 2배 이상 증가했어요. 물론 증가할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일본 업체들의 특히 파나소닉이겠죠. 파나소닉이 납품이 0이 됐어요. 0. 그만큼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의 어떤 그 체인지가 일어나고 이게 왜 일어났느냐 보면 일본 차의 자국 내 배터리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사실 일본이 이제는 미국에다가 전기차를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누구 거 써야겠어요? 자기네 자국 거 써야겠죠. 그리고 그동안 일본 차가 어디에 좀 집중했습니까? 하이브리드에 집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하이브리드가 아닌 전기차 쪽에 하면서 자기네들의 어떤 수요에서 끝나다 보니까는 미국 쪽에 수출할 물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국내 국내 셀 업체의 어떤 수혜가 저는 기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 바닥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수면 이론 잘 드러나지 않아서 어떤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분위기는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이제 바닥권에서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사실 연 저점을 깨긴 했어요. 깼지만 오늘 바로 어떻게 했죠? 5일선과 10일선과 21선을 한 방에 들어 올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되게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바닥권에서 물론 여기 보시면 60일선이 있어요. 60일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여기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저항권에 진입하면서 한번 눌리겠죠. 그러면서 저는 여기서 만약에 60일선을 강하게 거래량과 함께 좀 돌파가 일어난다면 이제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어떤 그 투자에 대한 눈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대형주 단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추후에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슈도 현재 내재하고 있고 또 주가상으로 봤을 때 현재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턴어라운드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서 보자라고 얘기하시면서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특히나 관련해서 또 팁을 주셨죠. 항상 주가는 선행 지표로서 경기에 선행한다는 거, 그리고 시장이 약할 때, 그 업황이 악할 때에도 안 좋을 때에도 또 강한 주가를 잘 살펴봐야 한다는 거, 이 부분들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전지 테마와 관련해서 두 번째 관련 종목에 대한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에코 프로머티인데요.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역시나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그런데 에코 프로머티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블록딜 이슈로 그렇습니다. 인해서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추후에 괜찮을까요? 그러니까는 지금 2차 전지 업종이 너무나 좋아서 사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나 안 좋은 게 이제 거의 다 나왔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사실 제가 예전에 사실 주가는 사실 뭐 신도 모른다는 말을 하지만 예전에 제가 LG 하우시스라는 종목을 제가 예전에 매수를 했어요. 근데 그때 역대 최대 실적이 나왔는데 그날 하한가가 나왔어요. 그만큼 주가는요. 미리 선반영을 하느냐 혹은 나중에 반영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수출주들이 굉장히 조금 하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다 좋은데 더 좋은 걸 생각하다가 거기에 못 미치니까 빠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2차 전지에는 기대감이 별로 없어요.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조금만, 그러니까는 꼴찌 하던 애가 한 50등 하던 애가 30등 하면은 걔는 엄청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10등 하는 애가 30등 하면은 걔는 엄청나게 못한 거고. 그렇게 여러분들은 2차 전지를 접근하신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다 안 좋은 게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만 좋은 거라도 나오면은 트리거가 돼서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머티도 지금 이 분명히 자신들의 또 블록딜 하기 위해서 주가가 올랐다가 이 부분이 다 소화가 됐겠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데 저는 에코프로머티도 이제 모든 악재가 다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된다. 그래서 에코프로머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악재로 인한 매물 소화 후에 다시 턴어라운드를 시작한 에코프로머티인데요. 추후에 매수 관점에서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은 테마 관련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형서 전문가가 오늘 장에서 또 주목하고 있는 강세 개별주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형서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강세 개별주는 국내 최초로 비메모리 테스터 상용화 성공 이력을 가진 기업인 엑시콘입니다. 엑시콘이 차세대 메모리로 떠오르는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CXL 진출을 위한 테스터 장비 출시 계획을 밝힘에 따라 기대감 속에 오늘 장에서 16.96%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엑시콘인데요. 전문가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네. 오늘 나온 이 소식이 네. 추후에도 계속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이슈인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사실 긍정적인 부분은 맞는 건 맞습니다. 자, 근데 한번 오늘 나온 뉴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최근에 엑시콘이 국내 최초 비면 테스트 성공해서 뭐 CXL까지 뭐 한다라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잘 보세요. 9시간 전이니까, 그러니까 뭐 오늘 나온 거겠죠? 오늘 뉴스고요. 마찬가지 오늘 뉴스, 그리고 최근에 7일 전 뉴스, 그리고 이 뉴스 같은 경우는 이제 3주 전 뉴스거든요. 지금 요 뉴스들이 왜 나왔는가가 저는 여러분들이 좀 주식을 좀 다른 눈으로 좀 보게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지금 엑시콘은 지금 뭘 앞두고 있죠? 유증을 앞두고 있어요. 유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가 계속해서 나왔다라고 하는데 왜 나왔냐? 한번 보시면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1차, 그러니까는 엑시콘의 유증가가 결정이 됐어요. 15,130원이고 확정 예정일이 7월 8일이에요. 그러면은 7월 8일 날 이제 확정이 되는데 대부분 1차 발행가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청약 예정일이 언제냐면 7월 11일이에요. 그리고 7월 12일이고 그다음에 납입이 7월 19일인데 자, 지금 딱 한 10일 정도 남았으니까 한 2주 정도 남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보시면 자, 지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걸 먼저 봐야겠구나. 자, 지금 이게 15,100원이면 지금 여기서 안 보이겠지만 지금 만약에 15,100원에 된다라고 하면은 21,000원이니까 거의 6,000원, 주당 한 6,000원 정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0~50% 정도 나오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엑시콘의 어떤 주주다라고 하면 어떤 신주식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청약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주가는 다 청약이 완료되고 그리고 회사도 좋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일단은 엑시콘 같은 경우는 이제 유증 때문에 이러한 좋은 뉴스들이 나왔고 그리고 신주식권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거의 2,000원대 생각해서 지금 4,000원대까지 왔잖아요. 그만큼 이제 청약에 대한 그러한 청약 그 배정률이 좀 높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들은 유증 때문에 나온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온 뉴스들은 유증 때문에 나온 것이고 추후에 어떤 흐름 가져갈지 더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이형사 전문가와 함께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형사 전문가가 시장을 볼 때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보는지 투자 꿀팁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강의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가장 거의 성공률 100%를 보여주고 있는 눌림목 매매인데요. 자, 사실 이 앞부분들은 여러분들과 함께 했었던 거고, 자, 최근에 요 에이프릴 바이오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한가가 나온 이후로요. 그다음에 좀 요 앞전에서 좀 매물 소화 부분이 있었죠. 하지만 최근에 강한 수급세가 들어왔던 최근에 이 가격대, 요 가격대 제가 얼마를 말씀을 드렸냐면 바로 18,400원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18,400원을 찍고 나서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이런 종목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이 많이 들어온 종목들, 이런 수급이 많이 들어온 종목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눌림목 매매를 해야지만 최근에는 좀 성공률이 좀 높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최근에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에서 따라가면은 내가 굉장히 손해가 난다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 눌렸을 때 그때 사야 되는데 그러한 눌림에 대한 부분들은 바로 수급이 많이 들어온 수급이 많이 들어온 가격대 그리고 이런 지지가 들어오는 가격대 내에서 매수를 해야지만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되게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말씀드렸지만 눌림목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저희 교육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눌림목 종목 체크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들의 매매 신호의 클라이막스, 오늘의 히든 종목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뭘까요? 네, 사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좀 특이한 종목들을 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뭐 ETF도 말씀을 드렸고요. 예전에는 뭐 타임폴리오, 뭐 바이오 액티브 이런 종목들. 왜냐하면 저는 이러한 그 ETF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매매를 했어요. 왜냐? 되게 안전하게 내가 많이 살 수 있고 그다음에 조금 시장에 대한 흐름에 있어서 좀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많이 하는데요. 자, 오늘은 우선주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선주라고 하면은 이거 너무 거래량 없고 막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현대차 그 우선주는요 무려 시총이 한 6조가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이게 보면 삼양식품보다 더 시총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거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자,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우선주를 말을 하냐라고 하면은 저는 현대차 최근에 밸류업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밸류업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 두 개의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 현대차 상승과 함께 우선주도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고요. 거기다가 밸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이 배당 쪽에 더 많은 부분이 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우선주 쪽에서 배당과 현대차 매수한 그것까지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이제 현대차 우선주라고 하는데, 근데 왜 EUB냐? 자, 요 B가 뭐냐면요, 최저 배당률이에요. 이게 2%예요. 이게 보시면 현대차 우가 있고 현대차 2B가 있고 현대차 3B가 있는데 3B는 1%인데 얘는 2%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시가총액이 높다. 그래서 우선주를 다 합하면 10조인데 얘만 지금 6조가 넘어요. 그래서 현대차 EUB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렸고,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도 보시면 8,180원, 81,800원, 그리고 요건데, 자, 요 가격 전략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자, 여기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18만 원 부근에서 여러분들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손절은 16만 원, 그리고 목표가는 저는 한 23만 원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로서 여러분들이 끌고 갈 수 있는 매매 하신다라고 하면 현대차도 좋겠지만 저는 요거 현대차 EUB로 가져가신다고 하면은 배당까지, 그리고 여러분들 현대차의 상승에 대한 부분들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특이한 종목이든 상품이든 수익만 나면 되겠죠. 오늘의 히든 종목은 현대차 우선주였는데요. 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자 또 앞으로 자동차 산업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상승 예상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대응 전략으로 수익으로 연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무료 공개 방송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쉽지만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신들의 매매 신호,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들의 매매 신호 오늘의 핵심입니다. 국내 2차 전지 제조사들이 2030년까지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된다는 분석과 함께 오늘 장에서 오랜만에 2차 전지가 핫한 테마로 떠올랐습니다. 관련한 LG 에너지 솔루션과 에코프로머티 둘 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은 현대차의 상승과 또 배당 효과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현대차 우선주 언급해 주셨습니다. 18만 원에서 매수하면 23만 원까지 열려 있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신문과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한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